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 3부와 4부가 지난 1월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즉시 항고를 잇따라 기각하자 재항고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 민사 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에 5억여 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 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 김성주 할머니 채권입니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억 970만 원 상당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한국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 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어서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 간 대화 등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방송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현실화하면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이 나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위안부 피해 내용을 담은 한국 드라마 파친코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이 또한 일본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BTS로 대표되는 K-팝 등 한국의 콘텐츠들은 이제 새로운 물결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현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 현상을 누구보다 빨리 체감하고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 등원은 42개국, 46개 지역에서 통신원 제도를 운용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갖춘 통신원들은 각국의 한류 이야기를 리포트 형태로 작성합니다. 한 달에 올라오는 리포트만 평균 100여 건에 이릅니다. 머니투데이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 등원과 공동기획으로 한류 통신원들이 전하는 소식과 그들의 이야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TV가 1,000억 원을 들여 만든 드라마 파친코가 글로벌 방구석 1렬을 점령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전 세계를 점령한 오징어 게임의 질주가 오버랩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파친코는 영화 미나리처럼 애플이 만든 미국 드라마지만 윤여정 등 한국 배우들이 출연해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K드라마로 받아들이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파친코 신드롬은 한류 확산의 증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명 원작 소설이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품귀 현상을 빚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출간된 지 4년 만에 국내 서점가에서 차트 역주행과 함께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꿰차더니 유럽 끝자락 스페인에서도 연일 품절 행진입니다. 여기에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였던 한일 과거사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커지는 등 의외의 효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서점에선 파친코 얘기를 꺼내자마자 품절이 달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통상 파친코의 발음이 어려워 되묻기 마련인데 직원이 바로 알아듣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이 한국을 잘못 건드리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충격적인 선고에 일본 기업들도 초비상 사태다.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과 전쟁을 선포했다며 난리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재항고 절차에도 돈이 들 텐데 혹시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가치보다 재판 비용이 더 비싼 것은 아닐까? 기업들로서는 일본 정부의 지시로 이웃나라 정부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이웃나라 정치인들은 전혀 자기 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본래라면 이웃나라 스스로 일본의 통치 하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변제 자금을 맡은 이웃나라 정부에 대하여 청구를 요구해야 하며 일본 측에 직접 청구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국내법을 정비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는 개선된다라고 미국 매스컴의 취재에서 매번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나서기만 하면 개선이 자동적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 걸까요? 진심으로 신일본 제철이나 후지코시나 자칭 위안부나 자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는지요? 일본의 양보를 얻어낼 자신이 있을까요?
일본의 견해는 해결했다. 한국의 견해는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관계없죠. 그러니 역시 국내를 설득해야겠죠. 평화 기본조약을 파기할 생각이라면 ICJ에 제소해 얘기해달라고. 한국이 계속 이 입장을 보여서야 이래서는 미국이 바라는 우호 같은 건 무리지. 일본 기업을 전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시다 씨도 의연하게 대응하세요.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차기 정부에서도 징용공 문제를 개선할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아무래도 그는 판결을 번복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역시나 매번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합의를 국내 감정으로 뒤집는 나라구나. 불복이고 뭐고 원래 이런 것은 기각 전에 소회사 실은 고사하고 원고 적격조차 없다고 하여 각하해야 하는 사안이다만 애초부터 상대할 필요도 없었다. 미쓰비시 중공은 자산과 기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끌어올리면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쓰비시 비행기는 매번 실패만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를 쓰는 국가와 사귈 생각인 거야. 어처구니 없다. 일본 정부는 시정 기한을 정해놓고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매번 뒷북치는 일본 정부여. 가끔은 선수를 쳐봐라. 기업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항의하고 징용공을 부정해야 하는 건 아닌가. 대부분은 스스로의 의사로 일본에 와 있고 미립국까지 한 패거리도 많다. 게다가 그 대우도 일본인과 동일하다. 이것을 일본인으로서도 강제 노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상 미립국한 사람들은 이세 이후에도 귀화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강제 송환시키고 미립국까지 하면서 일본의 자의로 왔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 밝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숙연하게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대화 노선은 정말 불필요. 물론 상대방의 주장은 안이하게 허용하지 않고도 분명히 들은 다음 이쪽의 정당성과 저쪽의 궤변성을 각 방면에 알리면서 근거 없는 트집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수해 나가야 한다. 이웃과는 국교를 파기하고 가깝고도 먼 존재라는 관계로 서로 납득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반일 교육을 받고 거국적으로 반일을 장려하고 친일을 배척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런 곳과 일본이 좋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국교가 있다는 것이 더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보복이 두려운가? 심장마비 정도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이웃이 일본에 있어서 제일 가는 적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반도와는 관계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는 용서 못한다. 이제 이 뉴스를 내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댓글을 다는 사람도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내정 문제를 외교 문제로 삼아 실혜를 입혔다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재를 하면 될 뿐이다. 자국의 이익을 스스로의 노력이나 타국과의 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시비를 걸기 위해서 편리한 해석이나 궤변을 거듭함으로써 얻으려는 이웃이다. 그것을 세계에도 확산해 일본을 고립시키려고 하며 어떻게든 불리하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 이웃.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